페소를 준다 그래놓고 돈이 없다고 2천 페소는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화재가 나면은 한 10,000페소 주고 너희들 갈 대로 살아라 이러면서는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역마다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납니다. 이 앞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 자포트에 불이 났는데 거기는 좀 사람들이 좀 강하게 대시를 하니까 전부 다 100%가 그 자리에 돌아와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요 앞에 지역에 어떤 지역은 완전히 그 경찰이 둘러싸여 가지고 안을 못 들어가게 하고 돈 10,000페소 줘가지고 너 가서 살아라. 그 다음에 나이는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거리가 굉장히 멀면서도 시골이니까 뚝 떨어진 곳에 한 지역에다 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묵고 살 그 길이 없잖아요. 뭐 일할 곳이 예, 없으니까 예,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안 그렇죠.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 작년에 불 한 4-5군데 났는데 지금 한 집을 한 100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수리하는 거를 한 몇백 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꾸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가가지고 내가 이분들한테 조금 이야기해 준 거는 이날만 데모해라 데모.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지역에 어제 불난 지역은 굉장히 뭔가 하면 따옹을 따가지고 오고 고기를 잡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항구같이 여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부 다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잔데 자기들을 다른 데 쫓아내 보면은 우리는 직업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하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정부가 예, 예.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뭐 5,000페소, 10,000페소, 아까는 뭐 5,000페소 준다고 하고 2,000페소만 줬다고 예, 예. 말씀하셨는데 생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보내려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지, 그게 대책이 없죠. 고향에 돌아가라 그래, 고향에. 이 사람들이 전 도시 빈민이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고향에 갈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들한테 조금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거 데모를 해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끔 다시 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 앞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를 좀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 시장을 몇 번 만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내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프레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사역이나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가지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속들이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정도의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랬는데 지금 이 바코리의 이제 문제점은 잘 아시는 대로 마닐라하고 가까우니까 일반 민간인 땅은 저 바깥에는 뭐 20,000페소, 25,000페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지금 이 바다 쪽에는 전부 다 말뚝만 받고 이렇게 사니까 이거는 뭐 국가 땅이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자기들끼리는 전부 다 그 바닷가도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이 집을 갖다가 이게 다른 데 나가면은 돈 얼마 누구한테 얼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멘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 터전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정부라든가 공무원들이 국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개발을 해서 제가 볼 때도 그거 여러 번 지나다녔거든요. 그쪽 수상가하고. 예, 참 경관이 좋더라고요. 바닷가이고 예, 경관이 예, 좋아서 거기에 대단지 그 무슨 빌리지를 짓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짓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 메워가지고 간척지로 메워가지고 하면은 아주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이런 돈을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예, 예, 거리도 근데 가깝고. 근데 예, 딱 지나가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싹 정리했잖아요. 성남이나 이런 데 네, 미화 작업한다고 보기 싫다고. 음, 지나다니는데 이게 가난한 모습들 보여주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에게는 좀 아이고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 경관 미화 작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또 자기들이 이제 거기 타운이라든가 빌리지를 통해서 쇼핑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막대한 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빈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는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그래서 고의적으로 계속 불을 지르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불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불 질러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화재가 많이 나면은 있잖아요. 그 바다 물이 있으니까 이 뛰어내려 사람들이 버리죠. 죽지는 안 하더라고. 좀 바다에 뛰어내려. 뛰어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뛰어내리고 좀 더 수영도 잘하고 네, 이러니까 네. 이 그런 면이 있고 이제 목사님도 비장이고 나도 이게 이제 사회 운동한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게 우리나라 같이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목사님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를 놔두지 않고 그러고 어제도 내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잘 못하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불을 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만약에 내다가나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 이게 나라 그게 사람들은 음, 우리나라와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사회 운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저도 70년대 80년대 그런 애들 야학 가르치고 이게 민중의식 시키고 뭐 이게 그런 운동가였는데 여기 오보니까 그런 이분들이 막 불이 나고 날매이 쫓겨나가고 뭐 이게 절단 나고 또 그 안에 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을 안 하고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오가지고 뭐 200명 가가 뿌리고 어느 날 뭐 가가지고 어떻게 해뿌리고 이런 것이 뭐 그 끊임없는 하나의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는 사역이 이제 이 빈민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이제 마닐라고 너무 가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야기한 대로 여기가 지금 LIT 도로고 그 또 옆에 저 바닷가 쪽으로는 뭐 메카 가지고 변경하고 뭐 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서니까 음. 이 지역을 맡아 가지고 뭐 또 도박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데 여기는 땅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가에서 이거를 좀 개발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원주인들이 또 있는 거야. 원주인들이 그 원주인들이 자기 땅이 하도 많으니까 뭐 관심 없이 있다가 국가가 무조건 세금을 안 내고 뭐 20년 이렇게 있던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또 어떤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재판을 제기해 오기도 하고 아, 거기에도 원 주인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있고 내가 그 얼마 전에 누구한테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큰 거를 하나 짓고 여기 5개 내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 2,500명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회를 큰 거를 짓고 청소년 일기센터를 짓고 이렇게 발랑가이 캡틴한테 이야기하고 짓는데 국가가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내가 더 이상 하면은 당신 감옥 보내겠다 그러길래 꼴방에 들어가 일주일 기도하고 내가 갔더만은 그 시청에 가서 내 감을 한번 팍 지르고 뭐 전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만은 목사님 내일부터 가가지고 다시 지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지금 거의 다 지었고 지금 그게 한 교인들이 한 300명 500명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자꾸 이제 그 정부는 철거를 시키려고 자꾸 그러는데 선교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자꾸 짓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시위라든가 공무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겠군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계획이 뭐 그 계획이 정도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목사님 한 30명 되는데 제가 지금 3분의 2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찔끔찔끔 이런 정도가 되다가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사역이 여기서 뭐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이 거의 이제 없죠. 사실은 다른 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5군데를 이제 건물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지금 이제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른들만 한 21세부터 59세까지 한 1000명 모이거든요. 1000명 모이는데 어제 아래는 누가 고발을 했더라고, 고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이게 땀이 나도록냐 이제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뭐 저하고 모든 사람이 관계가 좋으니까 발랑가에 캡틴이 뛰어왔더라고 나한테. 누가 고발을 했는데 목사님 조금 조심만 하셔야 되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우리는 코비드 시대가 굉장히 이분들한테 전도하는 계기가 되고, 목사님 토요일 날은 우리가 230명 지금 철회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번 하는데 우리가 하고, 제가 지금까지 582명 세례를 줬는데 이제 이번 1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했으니까 한 번 하는데 한 230명 정도 세례를 주고,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한 15명 됩니다. 15명 돼가지고 여기는 벵글라데시, 미얀마, 뭐 태국, 월남 애들 이런 애들이 PTS 애들이 이제 좀 있고, MDB 다니는 애들이 좀 있고, 다른 신학교 애들도 이제 많이 있고, 여기 풀타임이 이제 몇 명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신앙을 정착하게 만들고, 제가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3만 원씩 한 달에 여기는 1000페소씩 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건을 사가지고 얘들 학용품이라든지 이걸 주는데, 그 애들이 300명 됩니다. 300명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한 6년 키웠으니까 많이 컸죠. 많이 크고, 이 애들이 이제 신학교 갈 애들이 한 지금 뭐 쭉 불서가 있으니까 이 애들 키워서 이제 이 땅에 자리를 잡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제 예를 철거를 하더라도 일부 조금 하는 거지, 이 지역 전체가 어느 날 뭐 철거가 된다든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도로가 나면 도로 나는데 조금 또 철거가 될 것이고, 또 여기가 조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뭐 네, 한꺼번에는 못하죠. 조금씩, 근데 예,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없어지는 형태가 될 건데, 아무튼 목사님 저희들 또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될 건데,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일은 저희 보니까 선교사들에게는 정치적인 이 나라 일에 간섭하면은 추방이더라고요. 그거 못하게, 추방이지. 네, 못하게 비자 정책에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지혜롭게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고요. 예, 저희가 한번, 네네.